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조심하셔야 할 텐데 감기에 걸리셨군요. 네,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쐈나 봐요. 그러니까 냉방병도 조심해야 하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근데 이렇게까지 신바람을 탈 수가 있을까요? 네, 제 목소리는 무거운데 아니, 목소리는 기아의 듣기는 성적은 좋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네. 우천 취소로 화요일 경기를 쉬었는데요. 예. 5경기만 치렀습니다. 예. 삼성 라이온즈와 하나 이글스로 좀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을 이어서 만나는 일정이었는데요. 5경기를 싹 쓸었습니다. 와. 삼성의 2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고 하나에는 3승으로 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 일정에 돌입하기 직전에 SSG 랜더스에 챙겼던 승리까지 합해서 좀 6연승을 달리게 된 기아입니다. 선두 경쟁에서 격차도 더 벌어졌는데요. 57승 2무 35패로 승률을 6할 2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위 LG 트윈스와 6.5경기, 3위 삼성 라이온즈와 7.5경기 차까지 격차를 좀 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삼성하고 주중에 3연전 중요성이 참 큰 상황이었었는데 그 말이 맞나 봐요. 2위에게는 강하다. 기아는. 역시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2위 팀만 만나면 괴력을 발휘합니다. NC를 시작으로 두산, LG, 삼성까지 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강한 면모인데요. 호랑이 꼬리를 만지다가 상대 팀들이 좀 호되게 데이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 주중 3연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화요일 경기가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가 됐지만 수요일 경기에서 양현종과 데니 레이스, 목요일 경기에서 캠 알드레드와 코너 시볼드로 상당히 까다로운 매치업이 성사됐는데요. 타선이 이틀 연속으로 10득점을 뽑아줬습니다. 먼저 수요일에는 나성범 선수의 말로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5대3으로 앞선 4회 초 2사 말로인데요. 황동재 선수의 3구째 147km 직구를 공략했습니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15m의 큼지막한 홈런이었는데요. 순식간에 9대3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예. 근데 말로 홈런이 자주 보기는 참 힘든 장면인데 2주 전에도 최용우 선수하고 소크라테스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쳤었고 근데 지난주에도 말로 홈런이 나왔네요. 네, 그만큼 최근 기아 타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홈런이라는 게 베이스 3개가 꽉 차 있어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주자 3명이 좀 출루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범호 감독도 타순을 짜면서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번부터 9번까지 타순에 어떤 선수를 놔도 폭발력 있는 좀 지뢰밭 타선이 되면서 최근 공격력이 굉장히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잘해주면 감독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용우 선수가 또 홈런을 때렸어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홈런인데요. 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했던 2014년부터 운영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뭔데요? 외야 우측 잔디석에 보면 이게 차량이 한 대 전시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차량이 이제 매년 바뀌는데 그 차량이나 그 차량을 둘러싼 구조물을 바운드 없이 한 번에 홈런 타구로 맞히면 그 차량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 전시차는 아니고 이 새 차를 선물을 해주는데 예. 지금까지는 김재환, 최희섭, 오재일, 프레스턴 터커, 김현수, 나성범, 소크라테스 브리또까지 7명, 8번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예. 근데 좀 원래 설마 최용우 선수가? 네, 맞습니다. 와. 최용호 선수가 8명, 9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최용호 선수에게 주어지는 차량은 전기 SUV입니다. 우와. 최저가 4,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차 누가 씁니까? 최용호 선수가 굉장히 쿨하게 예. 장모님께 선물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멋진 사이네요. 그 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약속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 차량을 마치면 무조건 장모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치자마자 쿨하게 장모님께 드리겠다.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정말 최고의 사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막 닭다리도 나올 것 같고. 목요일 경기의 키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던 경기인데요. 예. 양팀 다 선발이 초반부터 3실점씩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는 타격전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근데 3회 말 3대3으로 맞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고 심판진이 선수단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좀 비가 그치고 그라운드 정비도 해야 됐기 때문에 경기 중단부터 재개까지 1시간 5분이 소요가 됐는데요. 워낙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양팀 다 투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삼성이 먼저 코너에서 이상민 선수로 바꿨고 기아가 알드레드 선수에서 이준영 선수로 변화를 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꾼 뒤로? 이 변수가 기아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양팀 다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4회 말에 박찬호 선수와 최원준 선수의 적시타로 2점을 뽑았고 5회 말에는 상대 실책을 시작으로 최용우 선수의 적시타, 서건창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4점을 뽑았습니다. 예. 7회 말에 또 김도영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또 한 점을 뽑으면서 삼성의 불펜진을 공략하는데 성공을 했군요. 네. 예. 반면에 기아 불펜진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준영, 이형범, 곽도규, 임기영 선수가 합쳐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예. 김승현 선수가 8회 초에 이성규 선수에게 솔로포를 허용하긴 했는데 이미 격차가 워낙 벌어진 상황이어서 큰 의미는 없는 실점이었습니다. 예. 한화전 이때도 그냥 기분 좋은 승리였죠. 네,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에서는 각각 선발로 나선 김도현, 제임스 네일 선수가 호투하면서 좀 순탄하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 일요일 경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5대 0 리드가 5대 7로 뒤집혔다가 벼랑 끝에서 8대 7로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4회까지는 기아의 흐름 아니었나요? 4회 초? 네, 2회 초에 서건창 선수의 적시 2루타와 최원준 선수의 투런포로 3점을 먼저 뽑았고 예. 4회 초에 최원준 선수의 희생플라이에 수비 송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2점을 추가했습니다. 5대 0 리드가 됐는데 여기서 좀 하나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4회 말 안치홍 선수의 땅볼이 나왔는데 3루수 변우혁 선수가 홈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1루 송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좀 욕심을 부렸군요. 네, 욕심을 부리면서 좀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승부가. 네. 그래서 만회점을 내줬고 이어서 최은성 선수의 2타점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5대 3으로 쫓겼습니다. 네, 6회 말을 보니까 이도현 선수의 적시타에 김민환 선수의 3런 홈런까지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5대 7로 역전이 된 상황이군요. 네, 하나가 아무래도 6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연패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 예. 이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9회 초에 불혹의 해결사 최영우 선수가 예. 또 이 의지를 꺾었습니다. 아.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김도영 선수가 안타를 쳤고 최원준 선수가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내면서 무사 1, 2루가 됐는데 소크라테스 선수가 인필드 플라이로 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1사 1, 2루로 이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최영우 선수가 주현상 선수의 5구째 129km 체인지업을 직격했습니다.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우중간 담장 굉장히 멀리 넘어갔는데 무려 125m를 날아갔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 한 방에 8대 7 굉장히 짜릿한 재역전승으로 수입이 완성됐습니다. 예. 금요일 경기에서 선발승을 챙긴 김도현 선수의 활약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윤영철 선수가 척추 피력골절로 이탈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7선발로 합류하게 된 김도현 선수인데요. 공교롭게도 친정팀인 하나를 상대로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도현 선수는 2022년 4월에 이민우, 이진영 선수와 2대1 트레이드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친정팀을 상대로 나를 왜 보냈냐 굉장히 한을 푸는 듯한 투구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5이닝 동안 2피안타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 딱 1실점으로 막았는데 자책점은 아예 없었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네, 탈삼진 4개를 챙겼고 투구수도 68개로 최소화하면서 다음 등판에 더 기대했고요. 네. 사실 이범호 감독은 김도현 선수를 내년에 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조금 미리 시험대에 오르게 된 만큼 좀 이 시험대를 잘 넘어설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좋은 흐름인데 이번 주에도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좀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NC 다이노스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르고요. 서울로 올라가서 키움 히어로즈와 원정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NC가 지금 5위이고 키움이 이제 공동 9위. 네, 예. 그런데 기아가 NC에게 8승 1패로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예. 키움에게도 4승 1패로 강한 면모인데요.
이번 주에도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천 변수가 없다면 양현종 선수가 화요일과 일요일 주 2회 등판을 소화합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공교롭게도 양현종 선수가 NC와 키움을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땠어요? NC 만났을 때는? NC에는 두 차례 등판해서 12이닝 3실점, 평균 자책점은 2.25를 기록했고 키움에게는 한 차례 등판해서 7이닝 2실점, 평균 자책점 2.57을 기록했습니다. 예, 양균정 선수가 9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주 F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전보가 있네요. 네, 기아는 승리 소식만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광주 FC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코리아컵 8강전과 일요일 K리그1 24라운드 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먼저 성남 FC와 코리아컵 8강전에 나섰습니다. 기침 감기로 좀 기침을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에만 신창무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2대 0으로 앞섰습니다. 변수는 후반이었죠. 예. 네, 체력 문제가 좀 들어왔는데요. 예, 후반 막판에 이중민 선수와 후이즈 선수에게 실점하면서 2대 2로 다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뭐 리그였다면 무승부로 끝났겠지만 코리아컵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연장 전후반 전부 다 15분씩이고 30분의 연장 승부 이어졌죠. 네, 예, 광주가 정신을 차리고 공세를 강화했지만 성남의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빅톨 선수가 구세주가 됐는데요. 연장 후반 120분까지 다 흘러가고 추가 시간 1분이 딱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박태준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머리로 내리 찍으면서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예. 사실 1부 리그와 2부 리그 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승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아무래도 이준 선수가 앞에서 실수로 실점했기 때문에 승부차기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빅톨 선수의 활약 덕분에 승리를 챙기고 준결승까지 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예. 준결승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울산 HDFC, 포항 스틸러스까지 4팀이 올라 있고요. 다음 달 5일에 추첨식을 통해서 이제 맞대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짜릿한 승리 기운 참 좋은데 주말까지 이어진 거죠? 네, 광주 FC와 대구 FC의 맞대결은 달빛 더비로도 불리는데요. 올해 광주가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2패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정규 라운드에서는 마지막 대결이었는데요. 코리아컵에서는 빅톨 선수가 영웅이 됐다면 리그에서는 백하 선수가 구세주로 나왔습니다. 전반 33분에 백하 선수가 때린 프리킥이 수비벽을 피하면서 골대 구석으로 향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운에 맡겨야 되거든요. 예. 맞고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대로 골라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정말 귀중한 선제골이었는데요. 예. 이 한 점을 남은 57분간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비에 성공했고 심지어 상대는 공교롭게도 같은 위치를 맞췄는데 튕겨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모처럼 무실점 승리를 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다면서요. 네, 달빛 더비가 아무래도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달빛 동맹에서 기인한 명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예. 또 어제 경기가 열렸던 DGB 대구은행파크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나란히 출동을 했습니다. 아, 예. 경기에 앞서서는 필드에 올라서 함께 인사를 했고 90분 내내 함께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두 시장 모두 시민구단 구단주로서 패배보다는 승리를 보고 싶은 이런 라이벌이 컸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광주FC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다 보니까 강기정 시장이 정말 이 승리에 기뻐서 한바구음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비춰졌습니다. 그렇군요. 광주 FC도 계속 경쟁을 이어가죠. 네, 파이널 A 진입과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광주FC인데요. 혹서기 보름간 5경기의 살인적인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있는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안방으로 수원FC를 불러드립니다. 수원FC도 올해 광주FC에게 2패를 안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광주FC가 좀 징크스를 이번에도 격파해서 홈팬들에게 시원한 승리로 더위를 좀 있게끔 해주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올림픽 시작합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인데요. 공식적으로 2024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예.
축구와 배구, 농구 같은 구기 종목들이 이번에 대거 파리행에 실패하면서 야구는 또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흥미로운 종목이 좀 있잖아요. 네, 양궁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효자 종목인데요. 그리고 근대 5종, 펜싱, 배드민턴 등 흥미로운 종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광주 소속 또는 출신으로는 7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서는데요. 가장 먼저 27일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 안세영 선수가 출전하고 펜싱 에페 여자 개인전에 강영미, 유도 여자 마이너스 48kg급의 이혜경 선수가 열전에 돌입합니다. 예. 안세영 선수가 그랜드슬램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두고 마지막 퍼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오. 그래서 아마 안세영 선수 부상 여파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이어서 펜싱 에페 남자 개인전에 김재현 선수가 28일에 출전에 대기합니다. 그리고 수영 경영 남자 50m 자유형에 지유찬 선수가 8월 1일에 출전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스피드에 신은철 선수가 8월 6일, 근대 5종 남자 개인전에 전웅태 선수가 8일부터 뒤를 잇습니다. 안세용 선수하고 전웅태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도 활약이 대단했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0월 열렸던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인데요. 안세영 선수의 부상 투혼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 도중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거의 뭐 약간 울부짖는 것처럼 투혼을 발휘를 했거든요. 배드민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전 우승에 성공하면서 단체전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수권에서도 이미 우승을 차지했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그랜드슬램까지 마지막 한 단계가 딱 남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인데 사실 아시아 선수들끼리 붙으면 올림픽보다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인 만큼 이번 올림픽에서도 좀 맹활약을 기대해보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전웅태 선수 같은 경우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근대 5종 2관왕이 됐는데요. 앞서 도쿄올림픽 때는 동메달을 차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첫 근대 5종 메달리스트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세운 동메달이라는 기록을 넘어서 더 높은 목표로 향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